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아주 매혹적인 연가곡이죠. 여름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피디아 내용도 있고 작품 분석에 음반 리뷰, 또 작곡가 이야기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어요. 이 작품의 매력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여름밤은 정말 베를리오즈다운 그 독창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특히 그 관현악 반주가 붙은 연가곡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죠. 아, 그렇죠. 흔치는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랑의 여러 감정들, 뭐랄까 젊은 날의 순수한 설렘부터 시작해서 상실의 아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떤 기대까지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이 관현악 반주 가곡이라는 장르를 베를리오즈가 사실상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곡이 테오필 고티의 시 6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첫 곡 빌라넬 들어보면 정말 봄날처럼 밝고 순수한데 그 다음 장미의 유령에서는 뭔가 아련한 사랑의 기억 같은 걸 노래하고요. 그렇죠. 감정선이 쭉 이어지죠. 그러다가 라구뉴에서나 부제로 가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으면서 깊은 슬픔, 상실감 이런 걸 표현하고 묘지에서는 또 쓸쓸함이 느껴지다가 마지막 알 수 없는 섬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약간은 역설적인 그런 느낌으로 끝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사랑의 감정 변화를 따라가는 것 같죠? 네,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슈베르트나 슈만의 연가곡처럼 뭐랄까 명확한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요. 6곡 전체를 하나의 섬세한 분위기, 어떤 음악적인 색채로 묶어내는 방식에 더 가까워요. 아, 분위기로 통일성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베를리오즈가 오케스트라를 막 화려하게 쓰진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미묘한 화성이라든지 시어 하나하나의 느낌을 살리는 그런 표현력으로 아주 복잡한 감정의 결을 담아냈죠. 깊이 있게. 바로 그 지점에서 또 아주 재미있는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어떤 성악가가 불러야 하는가 이 문제요. 아, 네네. 그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베를리오즈 본인은 관현악 버전을 내면서 곡마다 다른 성악가, 그러니까 메조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이렇게 딱 지정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공연이나 음반을 보면 대부분 한 명의 여성 성악가, 특히 메조소프라노가 전곡을 다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이게 음악적으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메조소프라노의 그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이 이 작품 특유의 분위기랑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하. 실제로도 자넷 베이커나 로레인 헌트 리버슨 같은 전설적인 메조들의 녹음이 뭐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시 내용을 보면 좀 다르다고요. 바로 그 점이에요.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미의 유령 정도를 빼면 대부분의 시에서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남성으로 보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특히 라구누이에서나 부제 같은 곡들의 그 슬픔은 아무래도 남성의 시선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 성악가가 부를 때 그 시의 내용과 목소리 사이에 어떤 묘한 긴장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베를리오즈 지시대로 부른 녹음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수가 나눠 부른 녹음도 있고 아니면 스테판 두구 같은 바리톤이나 마이클 스파이어스 같은 바리테너 이런 남성 가수들이 부른 아주 뛰어난 녹음들도 찾아볼 수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걸 생각하니 작품 너머의 작곡가 베를리오즈라는 인물에게도 관심이 가네요. 참 뭐랄까 열정적이고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렬한 인물이죠. 원래 의학 공부하다가 음악으로 길을 바꿨고 또 짝사랑하던 여배우 해리오 스미드슨에게 영감받아서 그 유명한 환상교향곡 쓰고 결국 결혼까지 했지만 순탄치는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 같죠. 이런 베를리오즈의 격정적인 면모가 여름밤의 이 섬세하고 복합적인 감정 표현에도 좀 녹아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름밤은 베를리오즈의 다른 대규모 교향곡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훨씬 섬세하고 내밀한 그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그의 삶에서 느꼈을 법한 그런 격정적인 감정들이 이 작품의 깊은 감정선과 연결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작품이 이후의 작곡가들, 특히 구스타프 말러 같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관현악 하곡이라는 장르의 발전에 있어서 거의 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아, 말로에게까지 영향을 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베를리오즈의 여름밤은 사랑의 순환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아주 혁신적인 관현악 색채로 그려낸 걸작이고, 동시에 누가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감상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신은 낭만주의 시대의 그 풍부하고 복잡한 감정 표현을 아주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작곡가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주관습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대부분 남성 화자의 시로 쓰여진 이 노래들을 여성의 목소리로 들을 때 당신의 감상 경험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시의 성별 같은 걸 넘어서는 힘을 갖는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목소리와 시 내용 사이의 간극 속에서 또 다른 의미 혹은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조용히 이 음악을 음미해 보시길 권합니다.